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석유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도 테헤란 상공에서 검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Very thick black clouds. You can see that everywhere. مناطق مسکونی دیگه یعنی اینجا هر ماشینایی که بچه‌ها پارک کرده بودن.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네, 테헤란 시내 영상 그리고 주변국들로 이어지고 있는 공격 영상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가 오늘로 1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란에서는 모즈타파에게 헌정하는 공격이다 이런 작전명을 좀 붙였던데요. 이른바 모즈타파 헌정, 첫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특히 뭔가 이제 하메네이를 향한 메시지를 적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 아들 하메네이에게 정말 충성을 다한다. 다시 말하면 혁명수비대가 옹립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옹립한 새로운 지도자에게 정말 결사옹위를 하고 충성을 다한다. 그 첫 번째 작전으로서 여기 보면 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런 작전명을 붙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메네이에 대한 충성과 이란 국민들이 특히 하메네이를 지지하고 기존의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고 예. 한 가지는 결국은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작전은 주변국을 공격을 해서 주변국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국을 통해서 미국의 또는 이스라엘의 압력을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압력을 또 이란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변 걸프국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조금 더 만나보시죠. 바레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폭격을 맞은 차량들이 저렇게 잔해가 떨어져 있고 건물도 폭격을 맞아서 저렇게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영종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란도 계속해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언제쯤 중단이 되려나요? 이제 공격 강도를 지금은 계속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군의 사령관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탄두 1톤 미만은 우리가 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위력 또 고위력의 미사일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지금 이걸 더 확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말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스라엘군은 지금 사생결단입니다. 그래서 수도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의 경우에도 미사일을 케이바르셰칸, 에마르, 카드르 같은 세 종의 고위력 탄을 지금 쏘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절대 우리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전쟁을 멈추는 건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기세로 지금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 10일 정도 지났는데 네. 중동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미사일의 어떤 위력을 더 강력한 미사일을 우리는 발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란 정부가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특히 또 주변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전쟁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게 주변국에 피해를 입히면 다들 나서서 이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할 테니까 그걸 노리고 이란이 그런 주변국들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는 걸까요?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이란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는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페제키안 대통령이 주변국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공격을 더 확대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지도자 간의 노선이 좀 달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뽑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도자와 지금 핵명수비대 입장은 결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적어도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도 어려워지고 그럼 미국도 어려워질 것이고 예. 그렇다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주변국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뒤에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의 정유 시설이라든지 LNG 시설 또 뭐 항구를 파괴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만한 작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도 당연히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an's drone and missile capability is being utterly demolished. The Navy is gone. It's all lying at the bottom of the ocean. 46 ships, can you believe it? And the missiles have been largely knocked out. The drones have been knocked down, and we're hitting where they make the drones, and will not relent until the enemy is totally and decisively defeated. 저희가 뭐 정확한 전쟁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만 들어보면 뭐 드론 생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타격을 입어서 제대로 이란이 반격할 수 없는 상황 같긴 한데요. 이영종 기자님, 네.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좀 추정되시나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가 원래 이란을 공습할 때의 당초 목표가 좀 원만치 않다. 성사가 원만치 않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는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좀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핵시설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하메네이 정부도 후계자가 바로 아들 강경파 쪽으로 넘어가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고 핵시설을 해체하고 이런 부분들, 핵물질을 또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뭐 이제 끝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어디를 때렸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사실 이번 그 전쟁의 전체적인 판을 보면 뭐 드론 제조 시설을 포격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지엽적인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이란의 방공망을 90% 이상 해서 지금은 쏠 것도 없다, 해군이 무너졌다, 공군이 무너졌다 이런다는 거는 예. 이번 전쟁이 만만치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농축 우라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전이 실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 확보 시나리오가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뭐 델타포스를 투입한다. 대규모 지상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문성목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네. 이 시나리오들 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 가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위험 부담이 적은 시나리오 같으면 바로 이행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곳 특히 이란 우라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요. 또 저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라든지 이스파한 세 군데가 핵심 시설인데 그곳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그곳에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과연 그걸 꺼내올 수 있는지 그런 위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핵무기를 해체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화생방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 안전했을 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1번, 2번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예. 3번, 이란이 스스로 반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상당히 그렇다면 낮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 2, 3단계로 목표를 세웠는데 예. 대략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고 최고 지도부, 2단계는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3단계는 완전히 레짐을 체인지해버리는 그런 것인데 3단계 레짐 체인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다음에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적당한 구실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허니베저 작전이라고 해서요. 벌꿀 오소리 작전이라는 명이 좀 거론이 되던데 이영종 기자님, 이건 무슨 작전 얘기를 하는 건가요? 79년 11월에 이제 그 이란 이슬람 혁명 때문에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 미국인이죠. 52명이 무려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1980년대 이제 미국이 이거를 좀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전 병력 2,400명을 100대, 그러니까 한 대 한 24명씩 태워가지고 침투시켜서 구출해 온다, 이런 작전을 했는데 허니베저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저런 오소리가 없다 그래요. 네. 미국의 이제 토착 오소리인데 벌집을 이제 꿀통을 좀 이렇게 먹고 이러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벌꿀보다는 그 벌꿀 안에 들어있는 애벌레들, 유충들을 잡아먹는, 근데 아주 그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벌들이 막 이렇게 대들고 이래도 대담하고 강인하게 끝까지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그걸 탈취한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아마 작전명을 가져와 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란에 있는 어떤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하고 무력화, 불능화해야 된다는 이런 작전, 그거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 80년대에 만들어졌던 허니베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라늄을 찾기 위한 작전이 시작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